유기견 한 마리가 왕실을 뒤집었다고? 유기견이었던 진돗개, 노르웨이 왕실 경호견으로 임명되며 벌어진 놀라운 사건들. 저렇게 용감한 개는 처음 봤어요. 8살 노르웨이 공주가 선택한 한 마리 진돗개가 노르웨이 왕실의 운명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유기견이었고 장애로 다리까지 절었던 진돗개 한 마리가 왕실 경호견으로 임명되며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암살 시도와 치열한 전투, 한나라를 구한 수호자의 전설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 에릭센, 노르웨이 왕실의 대변인이에요. 왕실에서 살아가는 일은 언제나 고요하고 품격 있는 일이었어요. 정해진 규율 속에서 전통을 지키고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지요. 왕실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언론과 소통하며 중요한 인사들을 상대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왕실은 한 마리 개 때문에 발칵 뒤집히고 말았어요. 공주님께서 왕실 반려견으로 유기견을 원하신다고요?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하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왕실에서 반려견을 들이는 문제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왕실의 품격과 전통을 고려해야 했고 보통 엘크하운드나 셰퍼드 같은 강하고 우아한 개들이 선택되었지요. 그런데 공주님께서 유기견을 선택하셨다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온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개를? 농담이시겠지요? 저는 조심스레 되물었어요. 하지만 비서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아닙니다. 공주님께서 왕께 정식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고요. 왕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귀족들과 왕실 관계자들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공주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족 중 한 사람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왕궁에는 왕궁에 걸맞은 품격이 있습니다. 유기견을 왕실에서 키운다는 것은 한나라의 위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점점 더 무거운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왕실에서 키울 반려견은 혈통이 확실하고 품격을 갖춘 개여야 했어요. 그런데 공주님은 그런 조건과는 전혀 다른 개를 원하고 계셨지요. 그러자 공주님께서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개는 나에게 소중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왕께서 미소를 지으며 되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순간 공주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고집이 아니었어요. 확신과 결심. 그것은 왕족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지요. 공주님께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대웅이는 나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저도 대웅이가 필요해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공주님의 말에는 모든 논리를 무너뜨릴 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귀족들은 여전히 반대했어요. 진돗개라고요? 한국에서 온 작은 동양의 개를 말하는 겁니까? 왕실에서 그런 개를 들이면 온 나라가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쯤 되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공주님, 개는 개일 뿐입니다. 유기견을 왕실에 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건 왕실의 위엄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공주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녀는 모든 반대 의견을 조용히 듣고 계셨지요. 그리고 아주 잠깐 그 작은 손을 꼭 쥐시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왕실 정원을 산책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혹시 정말로 그 개가 특별하다면? 공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그 개가 왕실에 꼭 필요한 존재라면?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대웅이 정말로 노르웨이 왕실의 운명을 바꿔놓을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왕실 회의가 끝난 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공주님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왕실은 평소처럼 조용했지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일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왕실 정원을 거닐고 있던 저는 저 멀리 서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순백의 털을 가진 조용한 눈빛을 한 개. 눈동자는 깊고 단단했고 몸을 고추 세운 모습에서는 단호한 기품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눈에 알았어요. 그가 바로 대웅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대웅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공주님 곁에 조용히 서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보통 개라면 낯선 사람을 보면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죠. 꼬리를 흔들든지 짖든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다가오든지. 그런데 대웅이는 가만히 서서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대웅아, 인사해야지. 공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대웅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지요. 그 눈빛을 보고 저는 순간 멈춰섰어요. 그건 단순한 개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사람처럼 깊고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아직 경계를 풀지 않았나 보군요.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공주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대웅이는 아주 신중한 개예요.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왕실에서 길러진 개들은 보통 친화적이었거든요. 훈련을 잘 받은 개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복종을 보였어요. 하지만 대웅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왕실 전체를 시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개가 아니구나. 공주님, 혹시 대웅이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공주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지요. 대웅이는 원래 사람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맞았거든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맞았다고요? 네. 한국에서 구조될 때 대웅이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발톱은 다 닳아 있었고 한쪽 다리는 이미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공주님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가슴이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이 개는 단순히 버려진 개가 아니었어요. 학대를 당했던 개였어요. 그런데도 공주님을 그렇게 잘 따르는군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공주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처음 대웅이를 만났을 때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대웅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나는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편이야. 저는 공주님의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대웅이에게 공주님은 세상의 전부였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개가 아니었어요. 그런 개가 왕실의 개가 된다는 것.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공주님, 대웅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왕실의 개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공주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아직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공주님은 여전히 대웅이를 왕실에 남기고 싶으신 건가요? 공주님께서는 대웅을 바라보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네. 대웅이는 반드시 왕실에 남아야 해요. 그 이유는요? 공주님께서는 조용히 대웅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개는 단순한 개일까? 아니면 공주님께서 보신 그 특별함이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저는 그것을 곧 보게 되었어요. 온 나라를 뒤흔들 사건과 함께 말이지요. 3장 피바다가 된 축제의 날. 왕실 축제는 매년 가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성대하게 열리는 행사였어요. 왕실 가족들이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축제를 즐기는 이 전통은 왕과 왕비께서 국민과 소통하는 왕실을 강조하시면서 시작된 것이었지요. 저는 이 축제의 공식 발표와 행사 진행을 맡고 있어서 매년 이맘때면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여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 축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축제 당일 도시는 환호로 가득했어요. 왕실 행렬이 지나가는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님을 보기 위해 손을 흔들며 환호했어요. 공주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지요. 정말 아름다운 날이에요, 카밀라. 네, 공주님. 시민들도 공주님을 뵙고 무척 기뻐하고 있어요. 공주님은 왕실 마차에 타고 계셨고 그 곁에는 하얀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바짝 붙어 있었어요. 진돗개 대웅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왕실 경호팀은 대웅을 축제에 데려오는 것을 반대했어요. 공식 행사에서는 검증된 경호견만 배치해야 합니다. 대웅이는 훈련받은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주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지요. 대웅이는 저를 지켜줄 거예요. 저는 그를 믿어요. 왕실에서도 공주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대웅이는 공주님 곁에서 함께 행렬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대웅이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다른 개들이 행사 분위기에 흥분해 꼬리를 흔들고 있었지만 대웅이는 묵묵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마치 뭔가 위험을 감지한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그 사건이 터졌어요. 왕실 행렬이 시장을 지나던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환호했고 공주님께서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그때였어요. 컹, 컹. 어디선가 거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적으로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지요. 그리고 우리는 끔찍한 광경을 보았어요. 한 마리의 핏불 테리어가 사슬을 끊고 날뛰고 있었어요. 핏불의 주인은 당황하며 사슬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핏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튀고 있었어요. 그는 무언가에 미친 듯이 흥분한 상태였지요. 컹, 컹, 컹. 핏불은 주인의 제어를 완전히 벗어나 광장을 가로질러 공주님이 탄 마차를 향해 돌진했어요. 공주님 위험합니다. 경호원들이 급히 총을 꺼냈지만 핏불은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크르르르릉 하얀 그림자가 번개처럼 날아올랐어요. 대웅이었습니다. 대웅이는 공주님 앞을 가로막고 핏불을 향해 그대로 몸을 날렸어요. 퍽, 쿵. 핏불과 대웅이가 엉켜 구르며 거친 싸움이 벌어졌어요. 핏불은 강력한 턱으로 대웅이를 물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웅이는 빠르게 몸을 틀며 핏불의 공격을 피했지요. 순식간에 광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경호원들은 급히 마차를 에워싸며 공주님을 보호하려 했어요. 하지만 대웅이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핏불이 다시 덤벼들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대웅이의 목을 물어버릴 기세였어요. 크르르르르릉. 그러나 대웅은 핏불의 공격을 예상한 듯 그 순간 몸을 낮추고 핏불의 목덜미를 정면으로 물어버렸어요. 핏불이 몸부림쳤지만 대웅이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퍽, 쿵. 핏불이 바닥에 내팽개쳐졌어요. 그는 헉헉거리며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대웅이는 그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그제야 핏불은 몸을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광장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저 그 한 마리의 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개는 누구보다도 작았고 누구보다도 우아하지 않았으며 누구보다도 왕실 개답지 않은 개였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개가 공주님을 구했다는 것을, 그 개가 왕실의 수호자라는 것을. 그제야 공주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대웅아, 넌 나를 지켜줬구나. 대웅이는 조용히 공주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확신과 충성심이 가득했지요. 그날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을 보았어요. 이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단순한 경호견도 아니었어요. 그는 공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개였어요. 그리고 그는 공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개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왕실에서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노르웨이 왕실 역사상 처음으로 진돗개가 공식 경호견으로 임명된 날의 이야기랍니다. 핏불 테리어의 공격이 있던 날 이후 왕실은 한동안 술렁였어요. 그날 이후 대웅이는 더 이상 공주님이 고집스럽게 데려온 유기견이 아니었어요. 그는 공주님의 목숨을 구한 개였고 온 노르웨이 국민들이 주목하는 개가 되었지요. 그날 이후 대웅이를 비웃던 자들은 모두 침묵했어요. 왕실 내부에서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경멸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귀족들과 경호팀조차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대웅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대웅이가 진정한 경호견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았어요. 핏불 사건 이후 왕실은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왕께서는 공주님께 감사를 표하며 대웅이가 공주님을 지킨 사실을 크게 칭찬하셨지요. 대웅이가 없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왕의 말씀에 귀족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큰 고민에 빠졌지요. 하지만 왕실 경호견으로 공식 임명하려면 그에 걸맞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받지 않은 개가 왕실을 지킨다는 건 위험한 일이지요. 왕실의 수석 경호 책임자였던 에릭 장군께서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진돗개가 용맹한 개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왕실의 경호견이 되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웅이는 왕실 공식 경호견 테스트를 받게 되었어요. 왕실 경호견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자질을 갖춰야 했어요. 테스트 당일 왕실의 여러 관계자들과 경호팀,
그리고 왕과 왕비까지 참석하셨어요. 그만큼 대웅이의 임명이 중요한 문제였지요. 솔직히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대웅이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단지 본능으로 공주님을 지키는 개였어요. 그런데 과연 훈련된 궁견들과 같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대웅이의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전투력 테스트였어요. 대웅이는 전문 훈련견과 모의 대결을 해야 했어요. 대웅이의 상대는 왕실 최강의 셰퍼드 프리드릭이었어요. 프리드릭은 왕실에서 길러진 가장 강하고 훈련된 궁견이었어요. 체격도 크고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강한 개였지요. 그런데 크르르르릉 프리드릭이 대웅이에게 달려들자 대웅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몸을 틀어 피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프리드릭의 다리를 순간적으로 깨물어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쿵! 프리드릭이 땅에 넘어졌어요. 대웅이는 바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 채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시험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 개가 훈련도 안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저렇게 빠르다니. 그 순간 저도 알았어요. 대웅이는 타고난 전사였어요. 그는 단순히 몸집이 크거나 강한 개가 아니었어요.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고 언제 공격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후 진행된 주인에 대한 충성도 테스트에서 대웅이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였어요. 공주님이 직접 나와 대웅이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지시하셨지요. 그런데 왕실 훈련사들이 공주님을 향해 다가가며 위협적인 몸짓을 하자 대웅이는 즉시 방어 태세를 취하며 앞을 가로막았어요. 크르르르릉. 하지만 공주님이 손을 올리자 대웅이는 바로 태세를 풀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고 하지만 절대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게 그것이 바로 대웅이었어요. 마지막 테스트는 탐지 능력 테스트였어요. 경호팀은 왕실 식탁에 소량의 독극물을 숨겨두었어요. 기존의 탐지견들도 찾기 어려운 무색무취의 독극물이었지요. 그런데 대웅이는 식탁에 다가가더니 단 한 번의 킁킁거림으로 와인잔을 발로 쳐버렸어요. 쨍그랑. 와인잔이 깨졌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즉시 조사해보니 대웅이가 쳐낸 와인잔에 독극물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기존의 탐지견들도 찾지 못하는 독인데 그날 대웅이의 능력을 보며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왕실 관계자들, 경호팀, 귀족들까지 그 누구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이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왕실을 수호하기 위해 태어난 개였어요. 이제 그 누구도 대웅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왕께서는 직접 선언하셨어요. 진돗개 대웅이를 노르웨이 왕실의 공식 경호견으로 임명한다. 그날 이후 대웅이는 왕실의 가장 강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를 유기견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대웅이는 노르웨이 왕실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리고 저 역시 그의 곁에서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었어요. 대웅이는 더 큰 운명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 장 왕실의 전설이 되다. 대웅이가 왕실 경호견으로 임명된 이후 왕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왕실의 개라는 이유로 그를 멀리했던 귀족들도 이제는 대웅이를 경외하기 시작했지요. 그를 향한 국민들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언론에서는 왕실의 수호자 노르웨이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여가며 그의 활약을 보도했어요. 하지만 대웅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공주님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개였고 언제라도 공주님이 위험에 처하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의 눈빛에는 오직 한 가지 확신만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내 주인을 지킨다. 왕실 연회에서 밝혀진 음모. 대웅이가 왕실의 공식 경호견이 된 지 몇 달 뒤 왕궁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어요. 이 연회는 유럽 각국의 귀족과 외교관들이 참석하는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어요.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경호팀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고 대웅이 역시 공주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웨이터들이 각 테이블에 와인을 따르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담소를 나누며 잔을 들어 올렸고 왕께서도 자신의 잔을 드시려던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대웅이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그는 공주님의 곁을 벗어나더니 곧장 왕이 앉아있는 자리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왕의 와인잔을 발로 쳐 바닥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잔이 산산조각 나며 붉은 와인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 개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왕실의 개라더니 예절도 없는 것 아닌가?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왕실 내부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때 왕실 경호팀이 황급히 나서서 와인을 검사했어요. 그리곤 곧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이 와인에 독극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귀족들은 경악했고 손님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웅성거렸지요. 누군가 왕을 독살하려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음모는 대웅이 덕분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왕께서는 조용히 대웅이를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셨지요. 네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대웅아. 그날 이후 대웅이는 단순한 경호견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실의 생명을 지킨 수호자였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왕궁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어요. 대웅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어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의 용맹한 행동이 화제가 되었지요. 한국에서는 진돗개의 위대한 충성심을 다시금 주목하기 시작했고 노르웨이 왕실과 한국은 진돗개 보호 및 교류 협력 조약을 맺으며 더 많은 진돗개를 경호견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웅은 왕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경호견이 되었지요. 하지만 시간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대웅은 점점 나이가 들었고 그의 걸음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떠나던 날 왕실 전체가 깊은 애도를 표했어요. 공주님은 대웅을 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지요. 대웅, 네가 없었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왕실 앞 정원에는 대웅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는 왕실을 지켰고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갔다. 그의 충성은 영원하다. 그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두고 갔어요. 대웅은 떠났지만 그의 충성과 용맹은 영원히 왕실의 역사 속에 남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나라를 구한 진정한 수호자였어요. 그의 전설은 영원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